안녕하세요. 챕터 8 디퓨전 모델 발표를 맡은 이규철, 이은경입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포워드 프로세스와 리버스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워드 프로세스는 원본 이미지에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이고, 리버스 프로세스는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로 점진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포워드 프로세스는 X0 이미지, 즉 원본 이미지를 표준 가우시안 노이즈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우시안 노이즈로 점진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작은 양의 노이즈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는데, 이 함수를 펑션 Q라고 하겠습니다. 이 펑션 Q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점점 원본 이미지에서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의 시퀀스를 생성할 것입니다.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XT는 T 시점에서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이건 이전 스텝에서의 이미지, 그리고 이전 스텝에서의 노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XT 시점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베타 T를 통해서 각각의 가중치를 통해서 노이즈와 이전 시점에서의 이미지를 적절히 혼합해서 T 시점에서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입력 이미지의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교화할 경우 충분히 큰 스텝의 포워드 프로세스를 거친 이미지는 표준 가우시안 분포에 근사해집니다. 확산 모델에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은 초기 상태의 이미지에서 일련의 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노이즈가 추가된 상태의 이미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를 직접 변환하면서 기존 과정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수식을 살펴보면 1-베타-t를 알파 t로 치환하고 알파의 1부터 t까지의 곱을 알파 바 t로 치환을 했습니다. 식을 전개해보면 1-베타-t는 알파 t로 변환되었고, 이전 시점의 알파 t들의 곱들을 알파 바 t로 곱해져서 원본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t 시점의 이미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확산 단계를 생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트릭이 리파라미터리제이션 트릭입니다. 디퓨전 스케줄은 디퓨전 모델에서 베타 t의 값들을 시간 스텝에 따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의하는 역할입니다. 디퓨전 스케줄을 통해 이미지가 어떻게 노이즈와 신호의 조합으로 변화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디퓨전 스케줄의 증가 방식으로는 리니어, 코사인, 옵셋 코사인이 있습니다. 리니어는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노이즈의 영향을 받게 되며 베타 t의 변화 속도가 일정합니다. 코사인 스케줄은 베타 t의 값을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작은 값에서 시작하여 시간에 따라 코사인 함수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로 인해 이미지의 변화 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며 노이즈의 영향도 주기적으로 변화합니다. 오프셋 코사인 스케줄은 코사인 스케줄과 유사하지만 초기 시작값을 변경한 형태입니다. 리버스 프로세스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되도록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하고 리버스 프로세스를 통해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리버스 프로세스는 VAE의 디코더와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무작위의 노이즈를 의미 있는 출력으로 변환하기 위해 신경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확산 모델의 포월드 프로세스와 VAE의 인코딩 과정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VAE는 학습 파라미터를 통해서 인코딩을 사용하고 디퓨전에서는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퓨전 모델과 VAE의 로스 펑션을 유사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DDPM 논문에서는 이 손실함수의 정확한 형태를 유도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구조를 다음 섹션에서 볼 건데 알아둬야 하는 점은 디퓨전 모델은 실제로 네트워크에 두 개의 복사본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활동적으로 훈련되며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 최적화를 이루고 다른 하나는 EMA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는 이전 훈련 단계에서 활동적으로 훈련된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지수 이동 평균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EMA 네트워크는 훈련 과정에서 단기적인 변동과 급상승에 민감하지 않아 훈련된 네트워크보다 생성 작업에 더 견고합니다. DDPM의 저자들은 UNet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VAE와 비슷한 방식으로 UNet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다운샘플링은 입력 이미지는 공간적으로 압축되고 채널 수는 증가합니다. 업샘플링 부분은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채널 수는 감소합니다. 네트워크 안에서 동일한 공간 모양을 가진 레이어 간의 스킵 커넥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넷 구조는 입출력 값의 쉐입이 동일한 경우 유용합니다. 유넷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구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사인파 임베딩은 노이즈의 분산을 더 복잡한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고차원의 벡터로 변환해 네트워크 하류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고차원으로 변환한 노이즈를 다른 쉐이프의 레이어에서 사용하기 위해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다양한 부분에서 노이즈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피규어는 1차원의 노이즈를 32차원의 노이즈로 변환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챕터 5에서 레지듀얼 블록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레지듀얼 블록은 입력값을 출력에 더하는 스킵 커넥션을 포함한 레이어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깊은 네트워크 구축 시에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으며 사라지는 그레디언트와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스킵 커넥션에 있는 컨볼루션 2D 레이어는 커널 사이즈를 1로 조절함으로써 공간 크기를 유지하면서 채널 수를 블록의 나머지 부분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작동합니다. 다운 블록은 채널 수는 증가시키는데 이는 레지듀얼 블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종 레이어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에버리지 풀링 2D 레이어가 사용됩니다. 각 레지듀얼 블록은 나중에 업블록 레이어에서 스킵 커넥션으로 사용되도록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업블록은 먼저 업샘플링 2D 레이어를 적용하여 이미지의 크기를 2배로 늘립니다. 각 연속적인 업블록은 채널 수를 줄이며 다운 블록에 스킵 커넥션을 통해 받은 정보를 컨캣합니다. 우리가 훈련한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를 샘플링하려면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랜덤한 노이즈에서 점진적으로 많은 스텝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가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델은 훈련 시에 주어진 노이즈 이미지에 추가된 총 노이즈 양을 예측하도록 훈련되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된 노이즈뿐만 아니라 훈련 데이터의 전체적인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노이즈를 한 번에 제거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제거를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얻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면 결국 여러 작은 단계로 서서히 진행되어 원본 이미지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훈련 과정에서 사용한 큰 단계 수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훈련 과정에서 1000번 스텝의 노이즈 제거 과정을 사용했더라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20번의 스텝만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단계에서 XT에서 XT-1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원본 이미지의 X0 추정치를 계산하고 이 추정치에 예측된 노이즈를 다시 적용합니다. 이 과정을 t-1번 반복하여 xt-1을 생성합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한 결과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포크 수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스텝 수 조절에 따라 이미지의 품질을 나타낸 피규어입니다. 직관적으로 단계가 증가할수록 이미지 생성 품질이 높아집니다. 초기의 무작위 노이즈에서 한 번에 많은 노이즈를 제거하게 되면 색깔 덩어리들만 예측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단계로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노이즈를 제거할수록 미세하고 선명하게 이미지를 생성해냅니다. 따라서 이미지 생성 품질과 생성 시간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VAE에서 두 이미지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점을 조금씩 변환하며 부드러운 몰핑을 나타낸 것처럼 디퓨전 모델에서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점들 사이의 값을 인터폴레이션 함으로써 픽셀 공간에서 이미지들 간의 부드러운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드 실습을 통해서 앞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옥스포드 플로어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실습을 진행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스케일링 후 배치 사이즈로 나누어 줍니다. 디퓨전 스케줄을 정의합니다. 리니어 디퓨전 스케줄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베타를 의미합니다. 최소 0.0001에서 0.02까지 순차적으로 디퓨전 타임즈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리파라미터리제이션 트릭을 사용하기 위해 베타를 알파 형태로 치환해 줍니다. 각 값에 루트를 취해서 노이즈 레이트와 시그널 레이트를 반환합니다. 코사인 스케줄은 파이 값을 2로 나눈 값에 디퓨전 타임을 곱한 후 사인, 코사인을 취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냅니다. 오프셋 코사인 스케줄은 최소 최대값을 지정해서 코사인 스케줄러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사인파 임베딩은 노이즈 잠재 공간을 고차원으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프리퀀시스 변수의 1에서 1000 사이의 값들을 지수적으로 나누어 생성합니다. 사이즈는 노이즈 임베딩 사이즈의 2로 나눈 값입니다. 이후 삼각함수의 각속도를 계산하여 삼각함수 주기와 연관된 값들을 생성합니다.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삼각함수 임베딩을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레지듀얼 블럭은 입력된 x의 차원수와 주어진 위드수를 비교하여 동일하면 레지듀얼 변수에 x를 입력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x값을 컨볼루전 2D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동일하게 만들어준 후 레지듀얼 변수에 주어집니다. x는 정규화와 컨볼루전 2D 레이어를 통과하여 레지듀얼 값과 같이 반환합니다. 다음 블록 함수는 앞에서 레지듀얼 블록이 반환한 x와 레지듀얼을 각각 x와 스킵스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블록의 깊이만큼 반복하고 U4의 다운샘플링의 마지막에 있던 Average 풀링 레이어를 진행하여 이미지 사이즈를 반으로 만듭니다. 업 블록은 입력으로 받은 x 레지듀얼 값을 x 스킵스에 저장하고 업샘플링을 통해 이미지를 2배로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블록 뎁스만큼 레지듀얼 블록을 통과시키고 x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유넷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입력으로 받을 노이즈 이미지를 정의하고 노이즈의 분산을 입력으로 받을 노이즈 베리언스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인파 임베딩을 통해서 노이즈 베리언스를 임베딩합니다. 임베딩한 노이즈 임베딩을 업샘플링을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X와 노이즈를 결합해서 3개의 다운 블록을 통과한 후 2개의 레지듀얼 블록, 3개의 업 블록, 컨볼루션 2D 레이어를 통한 복원으로 출력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디퓨전 모델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init 메서드에서는 정규와 유넷 모델, 그리고 유넷 모델을 복사하여 EMA 네트워크에 저장하고 디퓨전 스케줄을 초기화합니다. 디노이즈 메서드에서는 주어진 노이즈가 포함된 이미지와 노이즈 비율, 시그널 비율을 입력으로 받아서 노이즈 제거를 수행합니다. 노이즈 제거는 훈련 과정에서는 유넷 모델을, 검증 과정에서는 EMA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선택한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노이즈와 이미지를 반환합니다. 리버스 디퓨전 메서드는 초기 노이즈와 디퓨전 스텝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앞에서 정의한 디노이즈 메서드를 사용하여 디퓨전 스텝만큼 반복하면서 노이즈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각 단계에서 예측된 노이즈 및 이미지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의 이미지를 계산하고 예측 이미지를 반환합니다. 제너레이트 메서드는 생성할 이미지의 개수와 확산 단계의 수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초기에 노이즈를 정의해주지 않으면 무작위 노이즈를 생성하여 초기화합니다. 앞에서 정의한 리버스 디퓨전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생성한 이미지는 역정교화를 거친 후 반환됩니다. 역정교화는
정교화를 수행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 단계 메서드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입력된 이미지를 정교화하고 무작위 노이즈, 디퓨전 타임을 생성합니다. 생성한 디퓨전 타임을 통해서 노이즈와 신호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 후 디노이즈 메서드를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예측 노이즈와 노이즈 차이를 계산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 단계는 그레디언트 계산, 업데이트를 제외하고 트레이닝 스텝과 동일합니다. 앞에서 훈련 스텝을 정의해줬기 때문에 간단한 코드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저와 로스 펑션을 컴파일해주고 데이터를 피팅해줍니다. 제너레이트 메서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코드를 통해 더 많은 확산 단계를 수행했을 때 모델의 성능 향상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두 이미지 사이를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부드러운 이미지 몰핑 효과를 시각화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포워드, 리버스 프로세스의 노이즈 추가 제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유넷 모델의 구조가 다음 네 가지로 구성된 것을 알았습니다. 사인파 임베딩을 통해서 저차원의 노이즈를 고차원의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우고 레지듀얼 블럭, 다운 블럭, 업 블럭을 통해서 노이즈 추가, 제거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리파라미터리제이션 트릭을 사용하여 여러 번의 노이즈 추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전방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DDM에서 샘플링을 해보고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확산 단계수를 늘릴수록 이미지 생성 품질이 향상되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이미지 전환을 부드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